예, 최수임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거듭해서 지적을 하고 계신데요. 이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보면 이게 2012, 2016하고 2013, 2017 이게 불과 1년 만인데 완전히 기조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변화가 커요. 지금 보면 이 재정 수입도 그렇고 재정 수지 전망 같은 경우에 원래 2014년 기준으로 1조 흑자하겠다 그랬는데 올해 지금 25조가 넘게 적자 아닙니까? 국가 채무도 지금 2016년치를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100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96조가 차이가 나요. 근데 이렇게 1년 만에 이렇게 큰 폭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앞서 여러 의원님들 지적대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게 이제 특히 금년에 앞서 말씀한 추경보다도 더 지금 세수가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이스가 떨어진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까지 생각했던 성장률 자체에 대한 조정이 저희는 당초에는 4.5% 성장을 예상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4%의 성장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베이스도 낮아지고 기울기도 좀 더 완만해지게 되니까 자연히 그 차이가. 그런데 이렇게 5년 회계연도를 단위로 중기재정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이 재정 운영에 있어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뭔가 이게 안정감을 기하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이라면 이걸 1년 단위로 5년 중기 계획을 낼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정도 기조가 바뀔 정도의 큰 폭의 변화를 보이면 그에 따른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변동평가 보고 작성하시죠. 그거 국회에 제출하시나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제출합니까? 아니, 이러면 사실은 이 제안 설명을 할 때도 장관께서 이렇게 큰 폭의 변동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이거 사실은 재정 운영에 굉장한 불안정성이잖아요. 이건 좀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국민들한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특히 세수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세수 전망치도 보면 추경이 아니라 본 예산하고 대비하면 14조 원 정도 지금 세수 전망치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세수 진도율도 지금 앞서도 많이 지적이 있었지만 법인세 같은 경우에 지금 50%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세수 전망치 근거로 사용했던 경상성장률 6.9% 잡으셨던데 올해 지금 2분기까지 비교를 해보면 작년 대비 한 2점 몇 %밖에 안 돼요. 경상성장률 증가치가. 굉장히 주먹구구식이고 엉터리 전망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하향 안정화를 기했다. 이런 식의 굉장히 단편적인 설명들밖에 없어요. 이래가지고 사실은 국회가 이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를 받는다 한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특히 이번에 이렇게 변동의 폭이 컸기 때문에 좀 소상하게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이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국회에서도 그걸 보고 뭔가 신뢰를 가지고서 할 수 있지. 지금과 같아서 도저히 좀 신뢰할 수가 없는 그런 전망치들을 제출하고 계세요. 네, 이어서 지금 상반기에 한은으로부터 일시차 입금 누적 금액이 60조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정증권 발행 누적 금액도 지금 28조 원입니다. 맞죠? 이게 물론 일시적으로 세입세출 간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에 명시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몇 가지 문제는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역시나 이 세입 전망 문제입니다. 현 시점에서 볼 때 올해 세입 전망은 최근 10년간 가장 큰 오차를 보이고 있어요. 그것도 마이너스 오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스매치가 커질 수밖에 없고 자금 부족, 유동성 부족 상황이 오니까는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세입 전망이 저는 분명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 기사에 보니까 국회에서 한도를 늘려줘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기획재정부에서 하시는데 아니 카드 사용 금액 한도액이 1,000만 원이라 그래서 누구나 다 1,000만 원을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계획 있고 짜임새 있게 살림을 운영한다면 그 한도액 이내 범위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한도도 거의 다 찼습니까? 차지 않았습니까? 전액 기준으로. 그죠? 지금 한도가 30조인데 지금 한 28조 되죠? 두 개 합쳐서? 전액 기준으로?
지금 일시차입 한도 말씀하시는 예. 지금 이제 10월 1일 현재는 전액이 5조. 5조 정도입니다. 저희가. 그 사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 저희가 다 그리고 이게 올해 그 재정증권 발행 계획을 초에 발표하면서 재정증권 발행이 절차가 복잡하고 이 차입이나 상환식의 제한이 있지만 한국은행의 통화관리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저는 이 점이 바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차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게 일종의 신용 창조 과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통화량 증가라든지 통화 관리 정책상의 부담을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건 자제하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이게 간편하니까 그때그때 마이너스 통장처럼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정부는 이걸 선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한은의 통화관리 부담을 주고서라도. 근데 이 한은의 발권력이라는 게 무슨 마이너스 통장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재정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까? 뭐 지금 지적대로 사실 그야말로 일시 차입입니다. 이건 일시 차입에 대한 사유가 있어서 최대한 이제 활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번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한편으로는 이제 세수 부족이 예상치 못한 게 나왔고 또 한편은 이제 조기 집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저희가 그 한도 내에서 운영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앞에 두 개의 가정이 아니라면 사실 이런 것을 우리가 활용할 그런 그 큰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정부가 과도하게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문제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회원국 중앙은행들의 이 정부에 대해서 대출은 물론이고 또 채무도 인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게 저는 좀 지금 당장 뭐 누적액이 큰 문제 이전에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통합개정의 경우에 서로 이게 재정증권 한도하고 일차입 한도를 포함해가지고 통합 한도를 정하고 있죠. 이거 분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관님 어떠세요? 지금도 통합해서 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재정증권을 발행하고 법률상 예외 구정을 둬서 아주 부득이할 경우에 한해서 일시차입을 하도록 일시차입 문제에 대해서 좀 통제장치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예, 말씀하세요. 저희가 1년 연중을 봤을 때 세입은 조금 늦게 들어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세수를 납부하는 시기들이 쫙 정해져 있기 예. 때문에. 근데 세출은 연초부터 쫙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구조적으로 상반기는 세수보다는 세출이 조금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니 그런데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일시 차입을 한다 이렇게 허락해 주신 거고 국회에서 이제 논의를 해서 허락해 주신 건데. 근데 누적액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5월에는 특히 조기 집행하고 세수 부족이 좀 예년에 비해서 심각했다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